네, 시장 선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죠. 어제 엔화 약세로 인해 대형 수출주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등의 급락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 엔저 쇼크, 시장 여파 어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의 불안정한 심리 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뉴욕 시장 마감했을 때 국내 이제 NDF 역외환율이 그러니까 1,082원까지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엔화가 이제 장중에 114엔, 그리고 마감은 113.78엔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는 또 다시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아베 정부에서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부분들은 이 디플레이션을 잡는 부분들인데, 이 디플레이션을 잡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소비를 축소해서 이제 수요를 이제 이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산 물가를 상승을 시켜서 이걸 소비자 물가에 전가를 시키는 방법인데, 지금 일본 아베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환율이 좀 트리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돈을 풀어내고 유로도 이제 돈을 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환율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코멘트가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시장에다 돈을 풀려면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금리가 실제로 2%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는 방법밖에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업별로 지금 어제 이제 현대차가 가장 먼저 이제 이 엔화 환율에 대한 투심을 좀 반영을 했는데, 수출 경합도를 좀 보면은 지금 무역협회에서 2013년도 발표한 자료를 좀 보면은 일단 수출 경합도가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 수출 경합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석유 제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종별로 악재 요인들을 좀 심리적인 요인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장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 주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기아차가 다시 한번 저점을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 쪽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센티멘탈,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밸류 트랩을 좀 조심하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이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들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중장기적 관점이라는 부분들이 기간도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싸다라는 밸류에이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겼을 때 이 주가가 싸다라는 부분들인데,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싸다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신뢰도를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밸류 트랩은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이 더 우위한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면은 어제 이제 현대차, 기아차 하락을 했을 때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을 찍고 단기에서 10%, 15% 상승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전혀 아쉬워하지 말라. 분명히 매수 기회는 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매수는 매수의 전제 조건은 저점이 확보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 저점을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 기아차를 선두로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보수적으로 리바운딩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화학주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폭이 한 10%에서 15% 나오면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는 정유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고 화학주에서는 금호석유 정도가 될 텐데, 둘 다 21선을 오늘 지켜주는지. 왜냐면은 뉴욕 시장에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80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냥 싸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자동차주 크게 빠졌습니다. 현재 시각 어떻게 판단하시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네. 환율의 레벨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방향은 뭐 엔화가 약세이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원화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정책 중간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이 불확실성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레벨보다는 이 불확실성이 빨리 완화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환율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건 일본 기업들의 전략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전략이 가격 단가 싸움으로 가겠다. 그래서 달러 기준 단가를 확 낮춰버리면 그때는 정말 타격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전략 전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 기업들이 버는 돈 똑같아요. 그런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하면 엄청나게 올라간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된 건데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팔겠다. 한국 기업들을 누르겠다라는 시각으로 변하게 되면 그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환율의 변동성 문제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일본 기업들의 전략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간다면 금방 복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본 기업들의 전략이 한국도 누르고 중국도 누르고 다 눌러버리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좀 피할 수 없는 내상을 한국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살피면서 대응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도 1% 이상 내렸습니다. 역시나 주도했던 건 게임주나 또 LED주였을 텐데요. 게임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뭐 영업이익이 한 4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뭐 나올 것이라는 루머도 이제 좀 돌았고 지난주에 이제 대차 잔고가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뭐 마감 이후에 수급 상황을 보시면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게임빌이랑 뭐 컨투스가 이제 뭐 강하게 좀 매도가 나왔는데 결국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 앞전까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 게임주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화장품주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들도 이 앞전에는 물론 어제 또 상승을 했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이제 차익 실현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징적인 부분들 코스닥에서는 의료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뭐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목말라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의료 장비주들도 뭐 지금 구간을 뭐 추격하기보다는 역시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나 화장품주 등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움직여 보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요. 게임주에 대한 시각은 뭐 저는 뭐 일관되게 제가 이제 매도 의견을 처음 말씀드린 이후로도 뭐 컴투스 같은 경우 30-40%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저는 뭐 계속 매도 의견을 펼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종목은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 서프라이즈 내야 현재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고요. 게임처럼 열려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게임주에 대해서는 특히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시각이고요.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의 대응 전략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오늘의 관심주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시장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 환율을 계속 뭐 봐야 될 것이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네. 이제 환율 기준은 1,050원대 이 자리를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업 쪽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 태평양물산이 조금 관심에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섬유 쪽이요. 예, 이제 네. 뭐 의류나 섬유 쪽, OEM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3분기 OEM 쪽에 대한 수익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현지 쪽 우모 수요도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뭐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으로 계속 쏠린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태평양물산 아무래도 이제 수급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랑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 전략을 짜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오늘의 관심주로는 태평양 물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